네,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85.1%로 해마다 증가세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사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과거 개인 기록을 지우는 문제나 또 개인정보 유출 이슈 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방통위가 최근 한국판 이칠 권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른바 정식 명칭이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통상적으로 이제 이칠 권리라고 하면은 네. 제3자가 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게시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제3자가 작성해서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될 경우에는 네. 그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통신 서비스 제공자한테 그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그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접근을 막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는 달리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올린 그런 여러 가지 글로 인해 가지고 취직을 할 때라든지 승진할 때, 결혼할 때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네네. 있다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 사이트에 회원으로 있으면 그걸 스스로 삭제를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탈퇴를 했다든지 또는 그 게시판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걸 포털이 계속 퍼나르고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걸 지울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만든 바로 이 가이드라인은 그와 같이 본인이 자기의 게시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좀 더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올렸던 것이지만 자기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포털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가이드라인이 6월 말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인터넷 사업자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뭐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나 다음 또 그 구글 네. 이런 사업자들이 나름대로 그 서비스 메뉴를 별도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기 그밖에 이제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그런 사업자들도 자기네들의 그 고객센터에다가 안내문을 게시해가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이제 외국 사업자인 구글도 여기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들만 하면 또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도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기업들이 좀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뭐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되었듯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서 저희가 7월 25일부터 미래부하고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도는 제도대로 고쳐 나가야 되지만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서부터 밑에 담당자까지 좀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함에 있어서 그 종전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는 제도를 뒀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2014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임원급으로 반드시 임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 3월 달에 법을 개정하면서는 그 어느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 위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표자나 또는 그 책임 있는 임원을 징계하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저희가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 전환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들을 올해만 해도 3번 약 1,600명 정도를 모아서 계속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기업의 그 경영 책임자들이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한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투자만큼 손해가 아니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이익이 된다는 그런 네.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방통위에서도 내 정보 지킴이라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캠페인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법과 제도를 저희가 좀 더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좀 뭐 안 좋은 얘기지만 결국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도록 해가지고 기업이 그 손해배상이 무서워서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2014년에 만든 것으로 법정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손해를 얼마 입었는지 증명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네.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은 지금까지 국민들이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주의를 좀 환기시키고 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삼아가지고 2009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그 비밀번호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것을 주제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모든 분들이 개인정보 중요하다. 유출되면 큰일 난다 그러시는데 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자신의 비밀번호 관리는 굉장히 좀 엉성하십니다. 네. 저도 사실은 비밀번호 잘 안 바꿔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오래된 비밀번호를 이번 그 캠페인 기간 10주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뭐 SNS나 라디오, 뭐 또 버스, 지하철 같은 데 통해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개인정보 유출 사례 네. 좀 신고해 주시면 경품도 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카드 뉴스 만들어서 네. 전파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포스터 공모전도 하고 네네.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좀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개인정보 본인이 잘 지키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빅데이터고요. 빅데이터의 또 핵심이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되면서도 또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관련 가이드라인이 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보호와 네. 활용의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현행법에 그 개인정보의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방통위, 행자부, 그다음에 국조실 여러 부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는 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법에 따라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 경우에는 그것을 개인정보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을 해서 빅데이터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한 것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정보 집합물 중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다 삭제를 하거나 또는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한 다음에 또 단순히 그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외부 평가단이 그것이 제대로 잘 된 것인지 비식별 조치가 그거를 평가를 해서 거기 통과돼야지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를 통과해서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재식별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치에 관해서도 여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첫걸음을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앞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보호와 활용은 서로 상치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의 여러 제도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좀 더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 책임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만들었고 네. 손해배상도 강하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의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또 개인정보 법령의 통합 해설서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산업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네. 활용이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조화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문제들은 갈수록 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할 텐데요. 정부가 일찌감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조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